안녕하세요, 밀리픽입니다. 오늘은 방산 주식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어서 지난 주말 동안 뉴스가 됐는데요. 군 간부들의 명예전역 지원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이 약간 무너져가는 그런 조짐 아닌가에 대한 염려의 기사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명예전역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주식시장은 현재 시간이 10시 32분인데요. 종합주가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마이너스 10포인트 수준이네요. 전반적으로 미국도 보면 주가지수가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 쪽이 다 하락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지수의 하락의 그 분위기가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분위기고요. 뭐 미국 증시도 사실 특별한 그 상승의 요인이 없는 그저 그런 밋밋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몇 가지 이제 그 뭐 고용 지수나 그런 것들이 금주에 발표가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등락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정상회담에 그 영향이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증시에 유입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방산 주식은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보는 그 10개의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이 약 뭐 3~4%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왜 상승하는지는 사실 뚜렷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 첫째는 방산주들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런 무기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예상이 일단 첫 번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일부터 폴란드에서 MSPO라고 하는 국제 방산 전시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출동을 했는데 아마 이런 전시회의 시작이 국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권으로의 수출이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어서 이렇게 방산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조선업 관련해서 그 미국의 어떤 뭐 관리가 하나오션한테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인지 몰라도 하나오션도 약 한 3.5%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약 3,800원이 상승한 상태인데요. 뭐 모든 종목들이 그렇지만 뚜렷하게 어느 종목을 꼭 집어서 이 종목이 이런 재료 때문에 오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방산주들은 전체적으로 그 새로운 그 수주했다는 그런 모멘텀이 생겨야만 뭔가 좀 에너지를 비축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군의 그 명예 전역 인원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군의 명예 전역을 지원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보통 한 1,5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작년 2024년은 2,500명이 지원을 해서 결국 2,000명이 나갔다. 야,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아니야? 군대 망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명예전역이라는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약간 염려되는 측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명예전역이라는 것은 군에서 약 20년 이상 근무한 인원들,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10년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군대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이때는 그냥 자기가 그냥 전역줘서 내고 나가도 어느 누구도 잡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데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이미 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 전역하겠다라고 나간다면 그냥 그것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전역 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명예전역 수당은 약간 기업의 그 희망퇴직하고 뭐 비슷한 듯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찍 나가는 대신에 너에게 수당을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20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내보내고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젊은 직원들을 뽑아서 조직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군에서는 이런 명예전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명예전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명예전역 제도는 일단 국방부가 내년도에 명예전역은 대략 이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명예전역 수당을 예산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전역을 아무리 많이 신청하더라도 그 줘야 될 명예전역 수당이 이 총액을 넘어버리면 명예전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는 1년에 2번 전반기, 후반기 명예전역 지원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내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지원한 인원이 예산보다 많게 되면 다 명예전역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여기서 떨어진 인원들은 그 다음번에 이제 명예전역 지원을 다시 해야 되겠죠. 보통 명예전역 수당은 저도 과거에 받아봤는데요. 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20년 딱 근무했는데 앞으로 전역이 10년 남았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 하면은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렇게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전역 수당은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뭐 5년 정도, 많아야 5년 정도 그 범위 내에서 명예전역 수당을 주는 것 같고, 또 명예전역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서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는, 그 명예전역 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군의 급여가 너무 낮다, 군에서 처우가 열악하다라고 해서 명예전역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그 인원이, 그러니까 군 생활을 20년 이상 한 연관장교건 또는 뭐 부사관, 상사, 원사건 사회를 나갔을 때 그 현역으로서 받게 되는 급여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군에서 받고 있는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럴 경우 연금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금 플러스 사회에 나가서 어떤 취업했을 때 취업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때도 보통 한 사회에 이제 전역하고 기업에 취업했는데 기업에서 뭐 정확한 건 좀 아니지만 4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또 연금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낮아서 명예전역을 신청했다는 것들은 약간 이분들이 아직 그 전역을 안 해봐서 이렇구나. 전역을 해서 사회에 나가보면 그래도 군에서 받았던 급여가 그나마 좀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예전역을 신청하는 것도 이렇게 왜 신청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 애매해서 명예전역을 혹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전역에 약간 염려되는 점은, 일단 20년 이상 근무했던 유능한 인력들이 군을 떠난다는 것은 그게 군의 전투력의 약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걱정이 되는 거죠. 숙련된 인원들이 나가면 아무래도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 명예전역을 신청해서 나가는 인원들이 과연 군에 있을 때보다 사회에 나가서 더 좋은 급여나 더 좋은 복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명예전역 신청하는 인원들은 40대 아마 뭐 중후반 또는 50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 나가서 40대 후반 50대 되면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월 200 취업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군이 열악한 거는 맞는 거죠. 군이 매우 급여나 수당이 열악한 것은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로 나간다고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급여가 높아질 거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고, 또는 그런 자리를 잡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명예전역 제도의 좀 좋은 점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되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예전역 신청해서 전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젊은 군인들이 진급하기에 이제 유리한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군인들에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예전역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명예전역을 말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 입장에서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떤 질, 어떤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측면에서 얼마나 순기능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명예전역이 좋다, 명예전역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염려되는 것은,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전역이 10년 안으로 남은, 정년 전역이 10년 안으로 남은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간 자리를 젊고 정말 체력과 열정이 넘치는 젊은 사람들이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20년 이상 근무한 나이 많은 이런 장교들과 부사관들만 전역 지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의 전역 지원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관장교 또는 뭐 부사관의 상사급 이런 사람들도 군 생활에 있어서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로 나가야 되겠다. 사회에 나가도 내가 지금만큼 못 벌겠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만 나가면 어떻게든 약간 그 연령 교체, 세대 교체 차원에서 젊은 인력으로 채용되는데, 위에가 나가는 동시에 이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같이 나가게 되니까 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인력 구조상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명예전역을 약 4년 반 정도 일찍 전역을 했는데요. 명예전역에 대해서는 그 신청하시는 그 당사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또는 그런 과정을 만들면서 명예전역 지원서를 내야지, 아무 사회에 그런 것도 없는데 군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명예전역 신청서를 내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의 삶은 오히려 군보다 매우 열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전역은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들이 20년 이상 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군으로서는 정말 숙련된 전문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가 군을 떠나야 되겠다, 이제 군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올해 2025년 국방예산이 61조고 2026년 국방예산 정부가 이미 편성한 것은 66조라고 합니다. 아마 역대 최대로 국방예산이 액수로는 많이 오른 건데요. 이제 예산 부분을 보니까 특히 수당 분야 가장 많이 되는 게 당직 수당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인데 국방 예산이 최대로 오른 내년 2026년에 정부의 안은 평일 3만 원, 휴일이 뭐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뭐 5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국가가 조급하지 않구나. 지금 공무원들은 평일날 아마 6만 원인가 받고 있을 겁니다. 아니, 군인들이 왜 공무원만큼 당직 근무가 뭐 널널한 것도 아니거든요. 힘들면 힘들었지 더 부담스러운 것인데, 아니 지금 군인들에서 그 젊은 인력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지금 나가겠다는 인원들이 매번 늘어난다고 위기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왜 이런 수당의 인상들은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공무원들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저는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떠나는 간부들을 잡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예전역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떠나는 그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능한 군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숙련된 전투력을 보유한 인원들이 가능한 군에서 그 역량을 쏟도록 최대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군을 떠나기 위해서 명예전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명예전역을 가슴속에 품고 사시는 일종의 저에게는 군의 후배님들이도 하신데, 명예전역 지원서를 써야겠다고 생각하실 때는 정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
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명예전역 지원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명예전역을 하고 사회에 나와 생활해 보니까 사회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고 어쩌면 군대보다 더 약간 치열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쨌건 신중하게 명예전역 지원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